메르스 사태 이후 대구광역시 등 11군데 광역지자체가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공모조차 하지 않아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사실상 무관심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졸업식 등 행사가 취소돼 화훼 농가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꽃 가격까지 폭락해 전라남도가 이들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영입 인사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에서는 전략공천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2003년 사스와 2015년 메르스, 과거 이런 재난적 감염 질환이 확산될 때 공공의료 체계의 부실함이 여실히 드러났고 정부는 그때마다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공중보건의료 체계는 어떨까요? 감염병 환자의 분류와 전파 경로를 파악하는 역학조사관의 실태를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서구 보건소에 발현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선별 진료소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기초 역학 조사를 위해 내원한 남성의 체온을 측정하고 중국 방문 여부를 물어봅니다. 조사한 내용을 광주시 역학조사관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를 기다립니다. 자택 격리가 필요한 사람은 자택 격리를 하고 또 음압 병상이 있는 병원에 이송을 하라고 하면 저희가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역학조사관은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병의 원인 등을 파악하기 때문에 질병수사관으로 불립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법이 개정되면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역학조사관을 2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에서는 각각 3명씩 배치돼 있는데 의사면허를 가진 조사관은 1명뿐이고 이마저도 군복무중인 공중보건입니다. 관련 교육을 받은 공무원을 배치하고 의료진으로 꾸려진 지원단을 운영하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 업무가 몰리게 됩니다. 감염병 지원 단장하고 저희들 공공보건 지원 단장이 2분이 계시기 때문에 의사분으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더 늘려서 저희들이 충원하겠습니다. 역학조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는 민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신속 대응팀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늘렸고 역학조사관의 정원 확대와 채용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메르스 사태 당시 지역사회 감염에 우왕좌왕했던 광역자치단체들은 이후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와 또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 대응하기 위해서인데 광주시는 아직까지 지원단 공모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송영 기자입니다. 2명의 확진 환자가 10일가량 머물렀던 광주 21세기 병원. 광주시는 환자 20여 명을 1인실에 격리토록 한다고 밝혀놓고 정작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습니다. 16번째 확진 환자의 동선도 사흘 뒤에 추가로 공개되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키우게 됐습니다. 싱가포르 해외 출장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17번째 확진자로 판정받은 지난 5일. 대구시는 이 남성이 설 연휴 기간 대구를 다녀간 것을 확인했다며 확진 발표 당일 이동 동선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결정에는 감염랩과 전문의와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대구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역할이 컸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제 CCTV를 분석하고 이제 추가적인 접촉자를 파악하고 이런 역할을 또 지원단 부단장이 또 그런 역할을 수행해주고 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 이후 대구시처럼 감염병 관리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는 11곳. 하지만 광주시는 공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사실상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황을 대하면서 정말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직원 승계 문제나 이런 또 좀 세부적인 부분이 걸림돌이 돼서 또 이번 사태로 지역 공공의료의 중심이 될 전남 지역 대학병원 설립 요구도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광주시는 뒤늦게 감염병 관리지원단 설치를 추진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나주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2번째 확진 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준 감시자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22번째 확진 환자와 접촉한 9명을 준접촉자로 분류하고 의료인 등 4명을 제외한 5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22번째 확진 환자의 준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은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증가세를 보이던 무안국제공항의 이용객이 올 들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모두 7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2%가 줄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졸업식 등 행사가 취소돼 화훼 농가도 울상입니다. 수요가 줄어 제값을 못 받는 꽃들이 늘어나면서 전라남도가 이들 농가를 돕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18년간 화훼 농사를 지어온 이충혜 씨. 1년 농사를 지으며 졸업식 대목을 기대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행사 취소가 잇따르면서 가격이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판매를 해도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라 아예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화훼 농가들은 졸업 시즌이 가장 큰 대목인데 어찌 보면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초래 자체가 지금 안 되니까 많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장미와 안개꽃 등에 어울려 꽃다발에 자주 쓰이는 스토크 품종 역시 수요가 줄었습니다. 보통 스토크 5송이를 묶어 한 단이라고 하는데요. 1월 첫째 주엔 8,000원까지 치솟았던 이 한 단의 가격이 지금은 2,000원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꽃집들도 울상입니다. 이맘때쯤이면 꽃을 보관하는 창고가 가득 차야 하지만 수요가 줄어든 탓에 듬성듬성 비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꽃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될 공간에 꽃이 많이 줄어들고요. 한 반 정도는 수준이 딱 떨어진 것 같아요. 실제 졸업 시즌 주요 품목인 장미와 안개꽃의 경우 도매 가격이 지난해 대비 6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전라남도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꽃 사주기 운동과 이동식 화훼장터를 운영키로 한 것입니다. 매월 금요일 날은 플라워데이라고 해가지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우리가 꽃을 선물하는 그런 날로 정해서 아무튼 운영해보자. 전남도는 또 장미와 안개꽃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어촌 진흥기금을 특별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합당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차 영입인사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일부 영입인사의 전략공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철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오는 17일까지 통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세 당의 박주선, 유성엽, 박주연 통합추진위원장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해 조건 없는 통합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된 새로운 당의 정강 정책을 논의할 실무위원회를 가동해 1차 통합을 마무리한 뒤 청년 전문가 그룹 등과 2차 통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월 17일까지 우리 3당은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조건 없는 통합을 한다. 민주당은 최기상 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습니다. 최 전 판사의 영입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주당이 최근 최 전 판사를 포함시킨 여론조사를 광주 지역 선거구에서 실시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영입한 소병철 전 고검장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에서 전략공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영입한 외부 인사들을 다 비례대표로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지역구로 좀 누군가가 출마를 또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국민당 창당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당은 오는 16일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철웅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기종 예비후보가 최근 자신이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한 것으로 지목되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당원을 조회하도록 돼 있어 이를 확인하는 것은 불법 조회나 당규 위반도 아니라며 불법 명부 유출은 오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10명 이상을 조회한 것은 맞지만 당비를 납부하는 정식 권리당원의 추천을 받으려면 어쩔 수 없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광주 전남에서는 4명의 예비 후보가 당원 명부를 과다하게 조회하거나 유출한 것으로 지목돼 민주당 공정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시 감점을 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자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1980년의 무슨 사태 발언에 5.18 기념재단과 5월 단체들은 성명서를 내고 보수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라며 국회의원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5월 광장과 5.18 역사 왜곡 처벌 전남 시국회의도 5.18 40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고의적인 왜곡과 폄훼라면서 정계 은퇴를 요구하며 비판했습니다. 황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80년 5월 17일 휴교령에 따라 대학을 다닐 수 없게 됐던 상황을 언급한 것일 뿐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겨울 대파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198헥타르의 겨울 대파밭을 시장 격리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차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으로 161헥타르의 겨울 대파밭을 시장 격리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전라남도는 이를 통해 겨울 대파 출하량을 줄여 가격 회복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겨울 대파의 도매 가격은 875원으로 평년보다 56.3% 낮은 수준입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올해 들어 첫 임시회를 내일부터 열흘 동안 엽니다. 도의회는 내일 제337회 임시회를 열어 김영록 전남지사와 장서궁 전남교육감으로부터 새해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또 오는 21일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조례안 심사와 광주 전남 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기구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이 다음 달까지 열리는 학부모회 초기부터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사실상 학교 측이 주관해온 학부모회 총회를 기존 회장이 소집해 차기 임원을 선출하도록 규정 개정과 운영 계획 마련 등을 돕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민주시민교육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